건프라보 채널. 네, 안녕하세요. 건프라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반게리온 사도를 만들어 봤고요. 지금까지 만든 사도는 제르엘, 라미엘, 사키엘,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발디엘입니다. 발디엘 같은 경우에는 구름 속에 있는 번개를 맞으면서 사도가 에반게리온에 침입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도와 달리 에반게리온의 형태를 당연히 띠고 있습니다. 극장판에 나오는 발디엘은 팔이 4개인 버전이기도 하고요. TBA 버전과는 다른 차이점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또 십자가 베이스와 함께 리뷰 영상으로 따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97년에 출시된 LMHG 발디엘 제품이 기존 사무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라카퍼티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사용감이 굉장히 좋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제 나름대로 창작한 클리어 명암 도색 기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두운 제품에는 정말 예쁘게 도색이 되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반다이에서 출시된 RG 제품들과 HG 제품들을 한자리에 이렇게 모아봤고요. 이 가운데 있는 제품이 LMHG 버전으로 나온 발디엘 프라모델입니다. 지금은 조금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미개봉 중고로 구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TV판의 파일럿은 스자라 토지가 탑승하는 기체이고요. 발디엘이 있다 보니까 굳이 사무기는 구매를 안 했는데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켄스케가 타는 사오기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무기와 사오기는 색상과 내부에 들어가는 간단한 옵션 파츠만 다르기 때문에 사오기로 비교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목 부분의 파츠 형상이 조금 다릅니다. 발디엘은 목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간섭되는 정도가 더 작습니다. 간섭이 덜하다 보니까 입이 벌어지는 양의 차이도 있고요. 조립을 해서 작동을 해보시면은 사오기는 머리가 움직이는 양이 적은 대신 발디엘은 머리가 움직이는 범위가 조금 더 넓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버전의 경우에는 팔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팔보다 2배 정도 길어지고, 이게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고 연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으로 굽히거나 열을 가해서 팔을 앞으로 굽힐 수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오기를 포함한 나머지 에바들은 팔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색이 힘들지만 이렇게 작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발디엘은 사오기에 비해서 조금 더 길게 퍼져 있고요. 팔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 구속구의 길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에 발 부분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골반과 다리를 연결하는 파츠인데요. 발디엘은 이 연결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져 있습니다. 연결을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사오기보다 다리가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더 넓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기괴한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공식 사진으로 들어가져 있는 포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엔트리 플러그가 조금 다릅니다. 애니 속의 장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쩍쩍 늘어지는 점액질이 묻어있는 장면과 엔트리 플러그가 감염된 듯한 느낌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나즈카 슈퍼 헤비라는 제품을 써볼 건데요. 이건 다리와 허벅지를 연결하는 무릎 파츠인데요. 이 파츠 먼저 도색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파츠도 서페이서를 뿌리고 건조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검은 색깔 퓨어 블랙 컬러를 이용해서 무릎 파츠를 먼저 도색해 줄 겁니다. 왜 이 파츠를 먼저 도색하는지는 벌써 감이 오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건조가 끝났으면 무릎 파츠를 전체적으로 마스킹을 해주시고 핀셋으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구멍을 낸 후에는 마스킹이 떨어지지 않도록 무릎 아랫부분의 파츠와 허벅지 파츠를 결합시킵니다. 자, 감이 오셨죠? 이 부분이 바로 접합선이 가장 잘 보이는 부분들인데요. 도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도색을 하고 마스킹을 한 후에 조립을 진행해줍니다. 타미야의 무수지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하는 방식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수지 접착제는 굉장히 빨리 마르기 때문에 붓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케이스를 벌려놓고 접착제를 2번, 3번 발라서 정말 강하게 꽉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안에서 녹은 플라스틱이 위로 넘쳐 올라온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00번과 1200번 사포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갈아내 주시면은 다리 부분에 선명하게 보이는 이 접합선이 깔끔하게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800번 거친 사포로 먼저 사포질을 하고 이후에 조금 더 부드러운 1200번 사포로 작업하신 후에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왼쪽이 접합선 수정한 후에 사포질까지 한 거고요. 오른쪽은 사포질 하기 전 모습입니다. 딱 보셔도 틈새가 아주 깔끔하게 메꿔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팔 부분은 연질 플라스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찐득한 연질 파츠는 사출이 좀 잘 안됩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게 제품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거를 피니셔스 라카퍼티를 이용해서 한번 깔끔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녹차 퍼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레진 쓰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라카 퍼티는 라카 신노로 퍼티를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녹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사용하기에는 약간 뻑뻑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드시고 흐름 자국의 틈 안으로 밀어 넣어 줬습니다. 밀핀 자국도 굉장히 크게 나 있어요. 1997년에 만든 금형으로 지금까지 아마 만들었을 테니까 사출 상태가 아마 좋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굳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30분 정도면은 바로 사포질이 가능합니다. 입자가 고와서 사포질 하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틈새를 다 메꿔줬습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퍼티가 패널 라인 안에 들어간 경우에는 패널 라이너를 이용해서 안에 들어간 퍼티를 긁어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속구 안쪽에 가려지는 이런 부품들이 있어요. 구속구의 컬러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무릎과 동일하게 검은색으로 도색을 해서 깔끔하게 뿌려줬습니다. 다음은 구속구 도색인데요. 뉴트럴 그레이 5번 컬러 진한 그레이 색상을 이용해서 구속구 전체적으로 뿌려줬습니다. 건조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명암 도색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결합이 되는 제품은 가능하시면은 미리 조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컬러로만 도색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명암 도색할 때는 결합을 하신 후에 하시는 게 좋은데 도색을 따로따로 하고 조립을 해보시면은 명암 표현 면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슈퍼 딥 블루라는 컬러를 이용해서 뉴트럴 그레이 5번 위에 뿌려줄 건데요. 밝은 부분이 점점 네이비가 보이도록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나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주변에 살짝 뿌려줬습니다. 다리 파츠는 볼록하게 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종아리 뒷부분이나 허벅지 옆부분 이런 식으로 볼록한 부분들을 도색을 해줬습니다. 상반신의 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츠가 세 개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미리 연결을 하신 후에 명암 표현을 하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가 클리어 명암 도색의 포인트인데요. 클리어 블랙을 진회색과 네이비 위에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줍니다. 볼록한 부분에 네이비를 뿌렸다면 오목하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들 그 부분에 한 번 더 클리어 블랙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투명한 블랙이 깔리게 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어둡지만 자세히 보면은 네이비가 살짝 비쳐 보이면서 이런 오묘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색 제품 말고 또 작은 다른 파츠들이 있어요. 나머지 파츠들은 블루 그레이 컬러를 이용해서 굳이 명암 표현까지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냥 한 번씩 뿌려주고 마무리 해줬습니다. 그 다음 팔 부분을 보시면 아랫부분과 윗부분에 이렇게 흰색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곡선 마스킹과 일반 마스킹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깔끔하게 붙였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한쪽 손으로는 마스킹 끝을 약간 당겨주시면서 다른 쪽 손가락 끝으로 라인을 살살 맞춰서 밀어 가주시면 복잡한 곡선도 깔끔하게 마스킹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잘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흰색 도료를 뿌려서 명암 표현을 해줄 건데요. 가운데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과 끝부분에만 하얗게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거리를 띄우고 전체적으로 한번 흰색을 약하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팔의 윗부분 파츠도 이렇게 뿌린 후에 건조가 된 후 마스킹을 제거를 해보시면 추가 작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슴 파츠도 흰색으로 명암 도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시면은 이마 부분이 조금 더 밝은 컬러로 투톤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블루텍이라는 찰흙 같은 마스킹을 이용할 건데요. 약간 거리를 띄우고 붙이신 후에 도색 스틱으로 밀어주면서 도색을 하실 끝부분에 밀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스킹이 되었고요. 슈퍼 딥 블루라는 네이비 컬러를 이용해서 이마 부분을 도색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를 해보시면은 아주 깔끔한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블루텍이 잘 안 떨어질 경우에는 블루텍끼리 이렇게 붙여 쳤다 뗐다 하시면은 깔끔하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파츠와 결합되는 턱 부분의 파츠가 따로 있는데요. 발디엘의 입안을 빨간색으로 도색을 해줘야 됩니다. 어둡게 도색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 색깔이 선명하게 올라가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나즈카 핑크 서페이서를 이용해서 빨간색으로 도색될 면 아래에 분홍색을 이용하시면은 빨간색이 선명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3번 정도 반복을 해서 선명한 분홍색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진행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MS 사자비 레드 색상을 분홍색 위에 발라서 빨간 색상으로 만들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빨간색도 2번 정도 도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선명한 빨간 색깔이 입안에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나멜 흰색을 이용해서 눈동자를 흰색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틈이 매우 좁기 때문에 이쑤시개로 도색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에나멜 블랙 컬러를 이용해서 구석구 안쪽에 들어가는 음각 부분을 부분 도색 해줄 건데요.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도색을 진행을 했고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펼치면서 이쑤시개로 밀어주시면은 간단하게 에나멜로 부분 도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엔트리 플러그 도색을 해줄 건데 이 부분은 결과물이 조금 아쉬워서 뺄까 하다가 영상에 일단 넣었습니다. 우선 흰색 라카로 1차적으로 뿌려준 후에 에나멜 블랙을 이용해서 흰색 위에 붓도색으로 덮어줬습니다. 안쪽까지 꼼꼼하게 덮어서 건조를 해줬고요. 에나멜 신너를 이용해서 양각으로 튀어나온 부분들만 닦아내줄 겁니다. 면봉을 이용해서 크게 튀어나온 부분들만 닦아내주시면 간단하게 워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원작 이미지를 보면은 회색과 자주색이 섞인 듯한 이런 색상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붓도색해서 느낌만 표현해줬습니다. 이거는 좀 더 꼼꼼히 할 걸 아쉽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업했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유광 클리어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뿌려줬는데요. 마감재는 부품별로 하면은 나중에 조립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립이 가능한 부분들은 조립을 하시고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 클리어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어두운 색상은 촬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영상 색상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도색 작업은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초호기와 전투하는 장면들도 연출을 해봤습니다. 발디엘이라는 사도는 에반게리온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로봇 같지 않은 느낌들이 많이 녹아져 있어서 굉장히 매력 있는 기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도 카드들과 예쁘게 잘 전시를 해서 제 컬렉션에 잘 보관을 해놨습니다. 컴프라보 채널. 이전에 라미엘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아크릴 스탠드를 이용해서 전시를 할 때 조금 더 분위기를 살려서 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발디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서 똑같이 한번 연출해서 전시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번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인 A4 용지 사이즈의 아크릴 스탠드를 구매를 했고요. 바깥에 보호 필름을 벗겨낸 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배경 부분을 포토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은 화질이 낮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출력하기보다는 간단한 작업으로 보여서 포토샵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양면 스탠드이기 때문에 작은 태양과 큰 태양을 이렇게 앞뒤로 넣어서 전시를 해봤고요. 실제로 촬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들어있는 다리 파츠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너무 벌어지는 부품이 지금 조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에반게리온 버전의 파츠로 교체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작과 조금 더 비슷하게 연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이고요. 그 다음 영상은 극장판 버전의 3호기 피규어인데요. 아주 희귀한 제품입니다. 구독자분께서 리뷰할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3호기 운송 시에 연출되는 십자가 베이스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RG 3호기가 출시될 때까지 조금 아껴뒀던 제품인데 언제 출시가 될지 몰라서 다음에 같이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